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미쳤습니다. 소프트웨어 들어가면은 FSD 컴퓨터 4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찍어놨습니다. 진짜 없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살짝 아사모사한데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가 드디어 실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실물을 타보고 어떤 것들이 차이 나는지 보고 왔는데요. 미쳤습니다. 옵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아요. 가격도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라고 하니까 정말 미친 가성비의 자동차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일단 앞모습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솔직히 스탠다드라고 하면은 모델 Y를 생각하고 뭐 램프의 일부 기능이 빠진다든지 DRL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카메라도 똑같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어라운드 뷰를 켜면 앞에 화면, 뒤에 화면 두 개 다 모두 다 나오고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로고가 달라졌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크롬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보다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일단 휠이 18인치 휠로 고정돼 있습니다. 뭐 롱레인지에서는 19인치까지 휠 선택이 가능한데 스탠다드는 고정이에요. 이 휠이 이제 프리즈마타 휠이라고 하는 건데,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그냥 패턴도 하나도 없는 그 밋밋한 표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휠 표면에 이 패턴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밋밋한 무늬가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휠 인치수는 235에 45R18.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S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해 줬습니다. 더 볼 수 있는 건 서스펜션인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롱레인지나 프리미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 반응형 쇼크 업서버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스탠다드는 일반 패시브 쇼크 업서버가 장착돼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으로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건 사이드 미러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가격을 1,100만 원이나 낮추다 보니까 모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전동 사이드 미러를 아예 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언폴딩, 락폴딩 뭐 이런 거 전부 자동으로 되면서 위아래로 사이드 미러를 전동으로 조절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근데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뒷차의 헤드램프로 인해서 운전자가 눈부시지 않게 하도록 자동으로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디밍 기능, 요거 빠졌고요. 그러면서 열선 기능이 같이 빠져 있어요.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기존 하이랜드랑 카메라가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서 뭐 오토파일럿, FSD 이 기능까지 모두 작동을 하고요. 뒤쪽에서는 프리미엄 대비해서 가격이 1,1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전동 트렁크를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전동 트렁크를 그대로 넣어줬어요.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그러면서 트렁크 안쪽으로는 뭐 여유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아래쪽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더 있고, 그리고 요게 테슬라에서 스티커로 붙여놓은 건데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겹쳐서 크로스로 놓으면은 골프백이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붙여놨네요. 한 가지 좀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뒤쪽에 테슬라 레터링이 들어가던 걸 크롬이 아니라 앞에서 들어갔던 로고 동일한 색상으로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랑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변화가 좀 있죠. 일단 배터리로는 LFP 배터리로 62kWh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10월쯤에 리프레시했던 그 배터리가 들어가서 뭐 성능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상온에서 417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은 376, 복합으로는 400km예요. 미쳤는데? 보통 LFP 배터리가 뭐 300km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델 3 스탠다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LFP에다가 배터리 크기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저온이 인증받은 거리로는 조금 아쉽긴 하죠. 저온에서는 278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은 280마력 정도 되는 푸른 모터가 들어가요. 다음 실내를 보면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시트죠. 기존에는 전부 다 인조 가죽 시트를 썼었는데 스탠다드에는 부분 직물 시트가 들어가요. 이게 모든 부분이 다 직물은 아니고 엉덩이 닿는 부분 그리고 등받이 일부분만 직물 시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직물 시트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옛날에 티코나 뭐 이런 저렴한 자동차에서 봤을 법한 그런 직물 시트인가 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만져보고 앉아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아니 괜찮아. 요 정도 직물 시트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트가 스펀지처럼 푹 꺼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탄탄하면서 인조가죽하고 거의 비슷하게 몸을 잘 지탱해 주더라고요. 앉았을 때 시트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옵션이 빠지는 거는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열선 시트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1열 운전석, 조수석 모두 빠지는 바람에 한증막 더위가 지속되는 7월 말에서 9월 초 요 정도까지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충분히 애프터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실내 인테리어 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집니다. 원래는 운전석부터 조수석으로 해서 길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외관에서는 스탠다드라 해서 부족할 게 전혀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내로 들어오니까 뭐 통풍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확실히 스탠다드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이런 옵션들이 사실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 15.4인치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른 기능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라디오 기능만 빠졌어요. 솔직히 저도 모델3 타고 있지만 라디오 지금까지 틀어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자동차에 타면 스마트폰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니까 굳이 필요한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하니까 스피커도 중요하죠. 모델3 중에서 롱레인지는 스피커 9개, 퍼포먼스는 15개가 들어가잖아요. 스탠다드는 7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7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성능이 엄청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것보다는 살짝 좋은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배터리가 61%로 표시돼 있잖아요. 61% 배터리가 차 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는 287km입니다. 100%를 다 채운다고 하면은 이론상 470km 정도를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400km 조금 넘고 정말 극한의 가성비 주행을 한다 그러면 한 450km? 요 정도가 되겠죠.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소프트웨어 들어가면은 FSD 컴퓨터 4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찍어놨습니다. 핸들에서는 방향지시 등 스톡 요런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뺄 법도 한데 핸들 열선까지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영하 10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에는 굉장히 소중한 옵션이죠. 근데 한 가지가 빠집니다. 보통 이제 프리미엄 롱레인지나 이런 데에는 핸들 틸팅 기능이 전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스탠다드에서는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고 핸들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다시 레버를 잠그는 이렇게 사용하도록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했다. 그거는 사실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거니까 요거는 솔직히 무조건 전동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핸들 틸팅 기능이 수동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요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1열 시트 직물 시트인데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고 생각보다 탄탄하게 나와서 오염에도 일정 부분 이상 견뎌낼 정도는 돼 보인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대신 통풍 시트 안 들어간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다 되는데 틸팅 기능이 빠지고 스피커는 7개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핵심을 짚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천장 쪽으로 보면 통창유리 그대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나온 모델 Y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통유리도 빠지고 전면부 램프에 DRL도 빠지고 해서 좀 아쉬웠는데 모델 3는 스탠다드라고 해서 옵션을 막 어마어마하게 빼버리거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친김에 2열도 안 잡았는데요. 2열에서는 일단 디스플레이는 삭제됐습니다. 그 자리에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 방향 조절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2열 디스플레이가 내 눈높이랑 좀 많이 아래쪽으로 있기도 해서 많이 쓰지는 않아서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C타입 충전선 2개까지 꽂을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왼쪽 오른쪽 좌석에는 일부 직물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2열 열선 시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2열의 가운데 좌석은 전부 인조 가죽 시트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내리면 컵홀더가 달린 팔걸이가 내려옵니다. 제가 실제로 앉아봤는데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닿는 이 시트 길이가 길어서 불편함 같은 것도 없었고 앞좌석 아래로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벅지가 안 뜨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통유리가 되다 보니까 제 키가 178인데 제가 앉았을 때도 위쪽으로 헤드룸 공간이 꽤 충분하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인 남성 4명 정도도 무리 없이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차로 보였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뭐 비상 개폐 장치도 여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변경점들을 쭉 훑어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앉아보고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모델 3 스탠다드에 앉았을 때 느끼게 되는 점은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성의 자동차가 탄생했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모자란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이런 기능은 진짜 없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살짝 아사모사한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것들이
것들이 빠져 있는 거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가 미친 자동차가 탄생했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를 제가 실제로 타보고 느껴본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테슬라가 이런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하게 된다면, 심지어 이런 엔트리급 자동차가 많이 나와서 저렴한 자동차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게 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작년부터 해서 모델 Y RWD가 5,299만원, 올해는 4,999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테슬라 모델 Y가 정말 많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가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하게 되면 아마 국내 시장에 더 많은 테슬라가 돌아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